요즘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듭니다. 혹시 전기차 시장의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배터리도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신차를 내놓는 속도도 빠릅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전기차가 휴대전화 신제품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거나 실적이 나빠졌다거나 중국산 배터리에 밀렸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결론은 이미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이겼고 한국은 밀려나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시장 점유율과 생산량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돈도 가장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사도 따라 내려야 합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더 내리면 다시 한번 할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점점 더 많이 팔리지만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도 충분한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집니다.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점도 유지해야 하고 할인으로 발생한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생산량이 많다고 반드시 경쟁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만드는 능력과 오랫동안 이익을 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혜택과 산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결국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도 연구 개발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남는 전기차를 해외에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각 나라의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세와 보조금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현지 판매망과 서비스 센터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옷이나 전자제품처럼 잠깐 사용하고 바꾸는 제품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맡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가? 몇 년 후에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회사가 사라져도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가격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왜 중국에서 빠르게 확장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것일까요? 물론 중국 시장에서 고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시장 하나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북미와 유럽,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과 판매 기반을 나눠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략이 답답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처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낮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나라의 경기가 나빠져도 다른 시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보조금이 축소돼도 충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다른 지역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판매량보다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처음에는 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기업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합니다. 비싼 니켈과 코발트의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수명도 긴 편입니다. 그래서 LFP를 값싸고 수명이 짧은 배터리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안전성, 충전과 방전 수명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FP 배터리가 앞으로 모든 배터리를 밀어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LFP 배터리는 같은 크기와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3원계 배터리보다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적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넣어도 주행거리와 차량 무게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중요한 보급형 전기차나 도심형 차량에는 LFP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주행거리와 높은 출력이 필요한 차량에는 3원계 배터리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3원계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기차와 고성능 차량, 추운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배터리가 더 좋은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격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LFP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출력,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면 3원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한 종류의 배터리가 전부 차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가격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배터리가 사용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진짜 경쟁력은 신차를 판매할 때만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때 드러납니다. 내연기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행거리와 사고 이력, 엔진과 변속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중고 전기차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OC입니다. SOC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배터리 70%, 80%와 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SOH입니다. SOH는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새 배터리와 비교해 현재 얼마만큼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중고 전기차에서는 SOC보다 SOH가 훨씬 중요합니다. 충전량은 다시 충전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배터리 자체가 노화돼 줄어든 성능은 충전한다고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중고차 플랫폼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검사할 때 차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기 시스템을 함께 검사합니다. 충전과 방전 데이터, 전압, 전류, 온도 등을 분석해 배터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검사까지 해야 할까요?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 수리나 교체에는 큰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차 가격과 비교할 정도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이 배터리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을까? 고장이 나면 일부만 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할까? 교체용 배터리는 계속 공급될까? 이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저렴한 중고 전기차라도 선뜻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중고 전기차를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혀 사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고 전기차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자국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상태와 수리비, 중고차 가격 하락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입을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상태를 잘못 판단해 비싸게 매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검사 결과와 보증이 없는 전기차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매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다시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됩니다. 처음 전기차를 살 때는 몇백만 원 저렴한 차량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중고차로 판매할 때 배터리 상태를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차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차 가격은 조금 높았더라도 배터리 내구성과 보증을 인정받는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한 대가 2년 9개월 동안 약 58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수백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900km를 운행했고 급속 충전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를 운행했다면 배터리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SOH는 얼마였을까요? 50%였을까요? 60% 정도였을까요? 차량을 회수해 분석한 결과는 87.7%였습니다. 58만 킬로미터를 달리고도 신차 때와 비교해 87.7%의 배터리 성능을 유지한 것입니다. 6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도 97%나 98%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된 공식 사례는 약 58만 킬로미터 주행 후 87.7%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보통 승용차가 평생 달리는 거리보다 훨씬 많이 주행한 뒤에도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대의 사례만으로 모든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습관과 충전 방법, 온도,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진짜 경쟁력은 처음 출고할 때의 주행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년 뒤에도 성능이 유지되는가?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충전되는가? 10년 뒤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중고차로 판매할 때 배터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가? 전기차가 널리 보급될수록 소비자의 질문은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의 첫 번째 승부는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였습니다. 두 번째 승부는 누가 더 저렴하게 만드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작될 세 번째 승부는 무엇일까요? 저는 중고차 가치와 신뢰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누가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가? 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가? 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경쟁에서는 단순한 가격만으로 승부하기 어렵습니다. 배터리 셀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냉각 기술, 충전 제어, 차량 설계, 보증 정책과 서비스망까지 모두 연결돼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배터리 기업들의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은 완성차와 배터리 소재를 함께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여러 글로벌 완성차에 배터리를 공급해 온 경험도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과 생산 규모에서 매우 강합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와 전통 자동차 기술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함께 놓고 보면 한국도 결코 뒤처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전기차 전환 사이에서 한국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전기차 산업이 곧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충전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무조건 낮게 평가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이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현재의 판매량만 보고 중국이 모든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이릅니다. 신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는 첫 번째 성적표일 뿐입니다. 몇 년 뒤 그 차량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K-배터리가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도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LFP와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3원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급속 충전 속도와 겨울철 성능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SOH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배터리 상태를 믿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검사와 보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소비자는 단순히 가장 싼 전기차만 찾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구입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몇 년 뒤에도 중고차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주는 기업의 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앞서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아직 첫 바퀴를 돈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생산량이 아니라 수익성이 중요해집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전체 사용 비용이 중요해집니다. 처음에 주행거리가 아니라 몇 년 뒤에 배터리 성능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판매량보다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중국 전기차의 성장은 K-배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배터리의 진짜 실력을 검증받는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격 경쟁이 끝나는 곳에서 품질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